오프닝. 여러분, 오늘 단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같은 것들이 먼저 떠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에 대한 정보이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마음이 움직이나요? 무엇을 할 때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원하고 진짜로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요?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말문이 막힙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모르는 것일까요? 2500년 전 아테네의 한 광장에서 같은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짧은 세 글자가 이후 2500년 서양 철학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도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크라테스가 왜 이 질문을 평생의 화두로 삼았는지,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쉼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길거리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누구인가? 기원전 469년 아테네, 소크라테스가 태어납니다. 그는 석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을 다듬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산파, 즉 아이를 낳는 것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산파술에 비유합니다. 새로운 생각을 낳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자신이 하는 일이라고. 소크라테스는 특이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습니다. 강의실도 없었습니다. 학교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은 오직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아테네의 광장, 시장, 체육관,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치가에게, 시인에게, 장인에게, 군인에게, 젊은이에게 누구든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의 방식이 특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용기란 무엇입니까?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대답하면 소크라테스는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이런 예외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받다 보면 처음에 자신 있게 대답했던 사람이 결국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산타술 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음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 기분 좋을 리 없으니까요. 특히 당시 아테네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유명 시인들에게 소크라테스는 골치 아픈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신을 모독한다는 죄목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70살이었습니다. 무지의 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의 위대함. 소크라테스 철학의 출발점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철학자가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이 말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그리스 최고의 신탁인 델포이 신전에 가서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신탁의 대답은 없다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이 틀렸을 리 없다면 자신이 왜 가장 지혜로운가를 이해하기 위해 아테네에서 지혜롭다고 열려진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에게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는 많은 것을 아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시인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 시를 쓰는 그는 자신의 시가 왜 아름다운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장인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기술에 대해서는 뛰어나게 알고 있었지만 그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모든 것도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소크라테스는 결론을 냅니다. 나도 모르는 것이 많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배울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더 나은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배움이 멈춥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으신가요? 너 자신을 알라.
가장 어려운 탐구.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던 문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평생의 철학적 화두로 삼아 깊이 탐구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였기에 우리는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말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직업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기 인식은 훨씬 더 깊습니다. 나는 무엇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는가? 나는 어떤 이유로 화를 내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한가?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가? 이 질문들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볼 때 우리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둘째, 자신의 불편한 면을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제로는 겁쟁이이거나 욕심쟁이이거나 위선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셋째,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삶을 살 수 없다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을 변호하면서 한 말입니다. 철학을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그는 철학을 포기하느니 죽음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학, 즉 자신과 삶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검토하는 행위 없는 삶은 이미 죽은 삶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 관계를 유지하는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나요? 검토된 삶과 검토되지 않은 삶 사이의 차이,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진짜 삶과 그냥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악은 무지에서 온다. 선하게 사는 법. 소크라테스의 사상에서 매우 독특한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악행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선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몰라서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안다면 나쁜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남을 속이는 사람은 그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 알은 진짜 알이 아니라고. 진정으로 안다면 남을 속이는 것이 결국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고 관계를 파괴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 남을 착취하는 사람, 거짓말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진정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나 자신이 나쁜 행동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의지의 나약함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알무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삶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쉼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왜 두려워하는지, 왜 욕심을 부리는지를 알게 되면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이해가 깊어질수록 내면의 갈등이 줄어들고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생각하는 삶, 마음의 질을 결정하는 것.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강한 마음은 생각을 논하고 평범한 마음은 사건을 논하고 약한 마음은 사람을 논한다. 이 말을 읽으면서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누군가의 험담을 했나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나 가치관, 생각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하는가가 우리 마음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즉 가십은
가장 하기 쉬운 대화입니다. 특별한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대화가 끝났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인가요? 대부분 공허하거나 오히려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지한 생각에 대한 대화,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담구, 이런 대화 후에는 무언가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에너지가 나는 것 같고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과 깊은 생각에 대해 대화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이었고, 그의 쉼이었고,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 신념을 지킨다는 것.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법정에 섭니다. 죄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것. 둘째, 나라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권력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드러내고 그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험한 인물로 보였습니다.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호합니다. 플라톤이 기록한 이 변호 연설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했을 뿐이다. 나는 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의 명령에 따라 살았을 뿐이다. 신이 나에게 철학을 하라고 했고 나는 그것을 멈출 수 없다. 설령 죽음이 대가라 해도. 배심원들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형이 결정됩니다. 당시 아테네의 관습에 따라 소크라테스는 형이 집행되기 전 감옥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제자들이 탈출을 도우려 했습니다. 돈을 마련했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거부합니다. 왜요? 그는 말합니다. 탈출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은 내가 평생 말해온 것들을 스스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나는 평생 정의와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말해왔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 말을 버릴 수 없다고. 그리고 기원전 399년 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십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는 제자들과 영혼의 불멸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해집니다. 두려움 없이 평온하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신념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실제로 비용을 치르는 상황에서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편의에 따라 자신의 원칙을 바꾸나요? 이익이 될 때는 정직을 말하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슬쩍 침묵하는 것. 강자 앞에서는 입을 다물고 약자 앞에서만 말을 쏟아내는 것.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라고. 자신이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는 것이라고. 진정으로 자신을 아는 사람은 그 알에 따라 일관되게 살게 된다고. 내면의 목소리, 다이몬의 이야기. 소크라테스에 대한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말한 다이몬에 관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어릴 때부터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다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준다고. 이것을 그는 다이몬,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라고 불렀습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직감 혹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과 가깝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크라테스의 다이몬이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 뭔가 걸리는 느낌,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편해지는 느낌, 그것이 다이몬의 목소리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하고 싶다. 이 행동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편리하다. 이 사람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증거가 없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무시하고 있나요? 논리와 이익 계산에 밀려서 또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 목소리를 억누르고 다른 선택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외부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조용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조용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쉼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쉼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내면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소크라테스적 의미의 쉼입니다. 부유함과 진정한 풍요, 가장 중요한 것. 소크라테스는 재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발로 다녔고 같은 옷을 거의 매일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번 부자가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 아테네의 최고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말했습니다. 부유하고 현명한 척하기보다 가난하고 솔직한 것이 낫다. 소크라테스에게 진정한 풍요는 물질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을 알고 얼마나 선하게 살고 얼마나 진실하게 존재하는가. 이것이 현대인들에게 매우 불편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살고 있나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돈. 그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으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소크라테스는 묻습니다. 그것들을 얻은 후에 당신은 더 행복했나요? 더 평온했나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의 솔직한 대답은 그냥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것들은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한다고, 영혼의 갈증은 영혼의 것으로만 채워진다고, 자기 인식, 진실한 삶,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내면의 평화.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추구한 진정한 풍요였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내 삶에, 성찰하는 삶의 실천. 자,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10분 자신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소크라테스처럼 누군가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오늘 나는 왜 그 말을 했는가? 오늘 나를 화나게 한 것은 무엇이었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을 일기장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나는 이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오늘 대화에서 확신하게 말했던 것들 중 하나를 골라 정말 내가 그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쩌면 내가 아는 것이 생각보다 얕을 수 있습니다. 그 발견이 불편하지만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셋째, 생각에 대한 대화를 늘려보세요. 오늘 나는 대화를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나요? 이번 주 중 한 번쯤은 진지한 주제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해 보세요. 삶의 의미에 대해, 중요한 가치에 대해, 자신의 믿음에 대해. 넷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만드세요. 하루에 한 번 모든 소음을 끄고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스마트폰도, 음악도, TV도 없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평소에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의 신념을 확인하세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써보세요. 그리고 나의 실제 행동이 그 신념과 일치하는지 점검해보세요.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성찰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지점. 공자와 소크라테스, 그리고 나. 오늘 우리는 공자와 소크라테스, 동서양의 두 위대한 철학자를 함께 만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서로 교류 없이 거의 같은 시대에 살면서 비슷한 핵심 진리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알미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라.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화합하되 휩쓸리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은 생각을 논한다. 같은 진리입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로 표현되었을 뿐. 그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정한 삶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남보다 더 빠르게 달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삶은 안을 향해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2500년 전 두 위대한 철학자가 동시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마무리. 소크라테스는 한마디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 두렵게 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멈추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끔은 진지하게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시간이 곧 나의 쉼터입니다. 그 성찰의 공간이 곧 나를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오늘 잠들기 전 딱 5분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오늘 내가 한 선택들 중 진심으로 나다운 것은 무엇이었나? 내일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수록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가벼워지고 더 깊이 쉴 수 있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 탐구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충분히 살아계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컨텐츠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